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모듈 1의 섹션 3 OSF 오퍼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SPF 오퍼레이션은 크게 이렇게 둘, 넷, 여섯, 7가지 스테이트를 갖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다운 스테이트에서 맨 처음에 헬로우를 주고받으면서 이닛 스테이트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익스체인지 스테이트가 이제 저기 링크 스테이트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계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풀 스테이트로 해서 이제 동작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투웨이 스테이트하고 EX 스타트에 대한 과정이 순간순간적으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바로바로 넘어가는 과정이고요. 사실 EX 익스체인지 정도 돼야지 이제 서로 이제 풀로 다 끝났다고 보시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라우터 OSPF가 동작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스테이트가 다운 스테이트입니다. 이 다운 스테이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헬로우 패킷을 보내게 되면 혹은 헬로우 패킷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이닛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때 보게 되면 라우터 아이디 값이 있습니다. 라우터 샌딩 라우터에 라우터 아이디 값이 있고요. 그 라우터 아이디 값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투웨이 스테이트로 트랜짓합니다. 투웨이 스테이트로 갔을 때는 두 개가 바이디렉션이고요. 이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디지네이트 라우터라든가 보도 백업 디지네이티드 라우터에 대한 것을 이제 셀렉션합니다. 그게 투웨이 스테이트입니다. 투웨이 스테이트에서 이제 하다가 이게 디지네이티드 라우터하고 백업 디지네이트 라우터가 설정이 되면 바로 EX 스타트 스테이트로 이제 넘어갑니다. EX 스타트 스테이트에서는 얘가 이제 서로 그 디스크립션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을 서로 패킷을 익스체인지 하게 되고요. 이것을 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 패킷에 대한 것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그 디스크립션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 패킷 용어도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좀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 패킷에 대한 시퀀스 넘버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일 때에는 이것이 바로 앞에 이 스테이트를 건너뛰고 바로 여기 있는 EX 스타트 스테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테이트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되면은 바로 그 디스크립션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에 대한 패킷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익스체인지 스테이트가 됩니다. 이 익스체인지 스테이트가 돼야지만 서로 이제 라우터들끼리 서로에 대한 정보를 이제 다 교환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스테이트에서 뭐 한다면은 뭐 더 필요한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또 이제 더 주고받게 되는데 거의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고받는데 거의 이제 끝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로딩 스테이트로 가서 더 필요한 데이터를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로딩 스테이트에서 바로 풀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로딩 스테이트에서 주고받는 건 링크 스테이트 리퀘스트,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로딩 스테이트를 갖다는 이야기는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얻었다는 걸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동작합니다. 쇼티스트 패스트 퍼스트 알고리즘에 대한 것을 여기 계산해 간 다음에 풀 스테이트에 이르게 됩니다. 풀 스테이트에 되게 되면 이제 전체 네트워크에 싱크로나이즈 돼 가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토폴로지에 대한 것이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 하나하나 스테이트에 대한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설명드리면 헬로우가 서로 주고받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다운 스테이트에서 헬로우 주고받으면 이닛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디지네이티드 라우터든가 백업 디지네이트 라우터에 대한 것을 주고받는 게 투웨이 스테이트고요. 포인트 투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 패킷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라우터가 이니시에이트 할 때가 여기서 주고받는 거고요. 사실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 패킷은 익스체인지 스테이트에서 주고받습니다. 여기 포인트 투 포인트에서는 어느 라우터가 이걸 시작할 건가만 정하는 거고, 시퀀스 넘버 정하는 것이 X 스타트 스테이트예요. X 스테이트. 실제 주고받는 거는 이 체인지 스테이트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 패킷에서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 필요한 정보, 링크 스테이트, 리퀘스트,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로딩 스테이트로 가서 그거에 대한 것을 요청해서 서로 주고받고요. 그래서 여기서 스패닝 쇼티스트 패스 퍼스트 알고리즘을 먼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풀 스테이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대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운이거나 이닛이거나 투웨이도 가끔 볼 수 있고요. 익스체인지, 로딩, 풀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로딩하고 풀을 주로 많이 보죠. 이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어지간 이렇게 스테이트 변화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OSPF 라우터가 패킷을 언제 어떻게 주고받고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면 약간 좀 헷갈리겠는데 두 개의 라우터가 있는데 여기가 멀티 액세스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요. 멀티 액세스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요. 혹은 라우터가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되어 있을 거고. 결국은 이제 헬로우 패킷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 하는 패킷하고 그 다음에 사실 링크 스테이트 리퀘스트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 하는 정보에 대한 거 주고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니 스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니 스테이트 넘어가기 전에 누가 여기서 디지네이트 라우터고 누가 백업 디지네이트 라우터고 혹은 누가 이거에 대한 것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스테이트가 중간에 있고요. 요 요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 하는 것이 바로 익스체인지 스테이트가 됩니다. 익스체인지 스테이트를 주고받은 다음에는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로딩 스테이트에서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쇼티스트 패스 퍼스트 계산을 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풀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것이 이렇게 갑자기 좀 이상해졌는데 이렇게 스테이트 천이가 이렇게 가는 것이고 여기 관련된 메시지라든가 그 다음에 쇼티스트 패스 퍼스트 계산하는 데가 어디인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네이버 어드제이슨시에 관련된 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가 네이버 어드제이슨시 하는 거 OSPF 네이버가 있는지에 대한 걸 디터민하기 위해서 헬로우 패킷을 보냅니다. 헬로우 패킷은 all OSPF 인터페이스에다 다 보내겠죠. 그래서 거기 쓰는 주소가 224.0.0.5라고 하는 멀티캐스트 주소를 쓰고요. OSPF 라우터들은 이 패킷을 받아고 프로세싱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라우터 ID 값을 쓰는데요. OSPF 라우터 ID 값이 쓰는데요. 이것은 유니크하게 디파인이 됩니다. 마치 IP 주소 비슷하게 이 주소를 쓰게 될 겁니다. 이 라우터 아이디는 32비트 넘버이고요. V4 어드레스랑 비슷한 형태로 쓰게 됩니다. 네이버링 OSPF 이네이블 라우터는 이 헬로우 패킷을 받는데 라우터 아이디랑 보고 나서 만약에 자기에 있는 네이버 리스트에 있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거를 내가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었네 라고 나서 새롭게 어드제이슨스에 대한 것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어드제이슨이라고 이제 설정을 하고 OSPF 스테이트가 이닛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멀티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멀티 액세스 네트워크라는 게 랜입니다. 포인트 아니에요. 맨 처음에 보면 다운 투 이닛 스테이트가 하고요. 이닛 스테이트가 하고요. 그다음에 투웨이 스테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네이트 라우터, 백업 디지네이트 라우터 설정을 합니다. 일단은 뭐 여기까지가 나와 있네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다운 투 이닛 스테이트로 가는 것은 R1이 다운해서 이닛으로 같은 것은 자기가 OSPF 네이버를 바로 보내면서 혹은 보내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것을 받을 쪽에서 이게 지금 R1에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R2도 이거를 이제 받게 되면 전혀 자기가 정보가 없는 R1에서부터 받았어요. 자기가 이미 이 R2는 자기 네이버 정보가 쭉 있는데 네이버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없는 것이 나한테 헬로우를 보냈어요. 그러면 내가 R1이라고 하는 라우터 아이디를 네이버 리스트에다 집어넣고요. 헬로우 패킷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하게 됩니다. R1은 R2가 보내는 헬로우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R1이 맨 처음에 보냈는데 R2가 그걸 받아갖고 R2가 헬로 패킷으로 리스판스 보내니까 R1은 내 네이버가 R2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R1은 자기 R1은 여기 보면 라우터 R2에 대한 정보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자기 리스트에다가. 그 다음에 투웨이 스테이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투웨이 스테이트로 바뀌었을 때 포인트 투 포인트하고 포인트 투 멀티 포인트일 때가 다릅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일 때는 바로 EX 스타트로 넘어가서 저걸 하지 않습니다. 그 뭐죠? 그 디지네이티드 라우터 이 백업 디지네이트 라우터에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더넷 멀티 액세스일 때는 바로 DR, BDR, 일렉션 과정을 하게 됩니다. DR, BDR에 대한 설정 과정은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2장 모듈 2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DR, BDR 일렉션을 하게 되고요. 라우터 중에 높은 값, 하이이스트 라우터 아이디, 하이이스트 프라이어리티, 가장 하이이스트 프라이어리티이거나 하이이스트 라우터 아이디 값을 디지네이트 라우터 설정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값을 보더 백업 디지네이트 라우터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OSPF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되는데 애프터 투웨이 스테이트를 끝나고 나면 라우터는 싱크로나이제이션 스테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싱크로나이제이션 스테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first 라우터 그다음에 누가 이제 더 높은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라우터 아이디 높은 놈이 여기 자기 데이터베이스를 보내는 거를 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포인트 투 포인트에서도 어떤 놈이 내가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 보낼 건가에 대한 것을 하고 난 다음에 투웨이 스타트 EX 체인지 스테이트를 해서 디스크립션 주고받는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게 되면 이걸 하기 위해서 누가 이제 보낼 건가 이거를 누가 보낼 건가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을 누가 먼저 보낼 건가를 정하고요. 근데 하이스트 라우터 아이디가 정하고요. 그다음에 익스체인지 데이터베이스 디스크립션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다른 이걸 받은 놈은 링크 스테이트 액너러지 패킷으로 내가 받았어 하고 나서 응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send LSR을 또 보내네요. each 라우터 자기 비교를 하고 로컬 값을 비교하고 만약에 더 정보가 필요하면 혹은 미스매치 나오면 뭔가 more current link information이 필요하다면 로딩 스테이트로 넘어가서 이제 더 필요한 정보를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한 스테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SR has been exchanged and satisfied 리퀘스트에 대한 거 하고 나서 결국은 라우터 모두가 싱크로나이즈드 돼 있고 풀 스테이트가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LSU 업데이트가 이제 만약에 이제 체인지가 발생했을 때 혹은 에브리 30초마다 체인지가 있으면 즉시 근데 만약에 체인지가 없으면 30초마다 LS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줘서 야 현재 스테이트가 잘 되고 있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이 30분이라는 거 가끔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왜 디지네이트 라우터 뭐 백업 디지네이트 라우터 DR을 왜 뽑느냐 이 얘기를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BDR이 결정되는지는 뒤에 가서 보시로 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멀티 액세스 네트워크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위치가 있고요. 라우터가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 5개는 어드제이슨시가 다 각지 여기 통해서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어드제이슨시에 대한 개수가 지금 이렇게 5, 4, 22, 10개. 그 다음에 라우터는 10개일 때 여기 때는 10개 어드제이슨시가 필요해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플러딩 할 수가 있어요. 플러딩 할 수 있어요. 멀티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만약에 어느 한 거에 대한 어드제이슨 한다. 그러면 내 정보에 대한 걸 다 보내줘야 돼요. 얘 다 각자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플러딩 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 어드제이슨시 크리에이션 하게 되면 이더넷 같은 경우는 커먼 링크에 많은 라우터들이 연결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드제이슨시가 상당히 많은 것들이 각각의 LSA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링크 스테이트 라우터가 되어 LSA를 OSPF가 초기화될 때마다 상당히 다 보내야 되는 거죠. 혹은 토폴로지가 변했을 때 그러니까 이 플로딩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디지네이티드 라우터 하나만 있다면 DR 하나만 있다면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얘가 이제 하나 DR로 이제 선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백업 디지네이트 라우터. 백업 디지네이트는 언제 동작하느냐? DR이 돌아가셨을 때.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DR이 이제 동작하지 않을 때 얘가 이제 백업돼 있는 놈이 이제 동작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DR이 다 대표적으로 업데이트를 보내줍니다. 얘가 다 업데이트를 보내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여기 어드제이슨이 10개가 있는 것에 10개 각각이 다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보내는데 얘만 보내는 거야. 얘만. 여기 보게 되면 얘만 이제 링크 스테이트 업데이트만 얘만 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어느 한 놈이 새롭게 조인을 했어요. 여기에 어떻게 하나가 조인이 됐어. 예를 들어서 라우터 뭐 X라고 하는 라우터가 새로 여기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전부 다 어드제이슨의 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대표를 갖고 나서요. 얘가 대표로 해서 야 우리 정보는 어떻게 돼 있어? 라고 나서 얘한테 주고 딴 애들한테도 야 여기 지금 새롭게 조인했다 야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디지네이티드 라우터가 해야 될 기능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래픽량이 확 줄겠죠. 확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DR에 대한 것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업 DR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DR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동작을 못했을 때 아까 이제 헬로우가 있고 데드 타이머가 있었어요. 인터벌 자체가 헬로우 인터벌이 있었고 데드 인터벌이 있는데 데드 인터벌 동안 얘네들 아무런 동작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저 백업 DR이 이제 자기가 야 내가 지금부터 DR이야 라고 나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R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백업 DR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냥 DR이 그냥 계속해서 합니다. 물론 좀 얘기가 조금 섞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DR이 죽은 다음에 백업 DR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 중에서 백업 DR을 또 만들어요.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 DR이 살아났어.
그렇다 손치더라도 기존에 새롭게 선출된 DR하고 백업 DR이 그냥 계속 동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다시 DR이 돌아가시는데 이전에 죽었던 DR이 내가 보니까 우선순위에 높고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이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DR로서의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DR 가지고 나서 LSA 플러딩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멀티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LSA 익스체인지 하는 것이 상당히 인크리즈 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LSA가 이 플러딩 하는 것이 이 OSPF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 보게 되면 플러드하고 에크놀로지 올 리시브 LSA한테 올 라우터들한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케오스틱 할 수가 이제 혼잡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R을 하나 선택하게 되면 이 DR이라고 하는 것이 컬렉션하고 디스트리뷰션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모든 거에 LSA에 대한 대표를 갖고 나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백업 DR이라고 하는 것은 DR이 페일 했을 때 얘가 일렉트 되는 게 아니라 DR 설정할 때 백업 DR 같이 선출이 돼요. 그 다음에 선출이 됩니다. DR fail 됐을 때는 같이 선출합니다. 그다음에 DR fail 됐을 때 백업 DR이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DR, BDR을 제외한 나머지 거는 DR others입니다. DR others 같은 경우는 DR, BDR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DR others라고 하는 것은 DR도 아니고 BDR도 아닌 것이 있습니다. DR only used dissemination LSA 하고요. 라우터가 best next hop router indicate routing table for the body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OSPF의 기본적인 동작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OSPF라고 하는 장단점도 보시고 그 다음에 OSPF 패킷에 대한 것도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오퍼레이션에 대한 스테이트 트랜지션 하는 것도 이닛 다운, 뭐 다운 이닛, 뭐 EX체인지 그다음에 뭐 로딩, 풀 이런 스테이트에 대한 변화에 대한 거. 그다음에 DR하고 BDR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알으셔야지만 이 OSPF에 대한 기본 컨셉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 보면 모듈 프랙티스 앤 퀴즈 나오기 전에 여기 보면은 그 서머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서머리에 대한 거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 이해를 다시 또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모듈 1 OSPF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